5월 3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여러가지로 시끄럽다 보니 어제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에 3대1로 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이나 선수들이요, 머리도 희한하게 깎고 요란을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도 1, 2차전에서 대승을 할 때 저렇게 강호들을 만나서 이기는데 보면 과거와 같은 스파르타식 훈련이나 규율이 아니라 한마디로 요즘 신세대다운 자유로움, 다음날 시합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외출도 허용하고 술만 알아서 안 먹으면 된다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방만하게 운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가 이때까지 이 기존의 한국 사회에 한마디로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 신세대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 이기더니만 이제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3차전은 영국한테는 기본으로 이긴다, 주전 빼고 후보 간다 하다가 1대0으로 져버려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만났습니다. 선제골 한번 먹더니만 3대0으로 끌려가다가 한 골 넣어서 3대1로 졌습니다. 세상에는요, 피와 땀과 단결력, 리더십 등이 제대로 조화되지 않고 우연하게 자유롭게 방만하게 한마디로 까불 거 다 까부면서 스타 기질 드러내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저 친구들이 우승했으면요, 나 자신도 이번에 바뀌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사고를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쉽게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내내 많은 사람들이 안보관에 우려했습니다. 사실 1.2%밖에 받지 못한 것은 안보관에 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야당 진영들이 거의 질이 멸렬해져 버린 상황에서 혼자 뛰고 41.2%를 받았다는 것은, 41.2가 아니죠, 41.08%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작게 받은 표고,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은 안보에 대한 우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화 그리고 김상조 등 청문회를 앞둔 장관급 내정자들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정권이 초창기에 순탄대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좀 깝깝해지는 상황에서 어제 저녁부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가 비공개 반입되었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청와대는 보고받지 않았다. 충격적이다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다, 불투명한 국방부 손봐야 된다, 이걸로 국방개혁이나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 한민구 등 몇 명만 알았다, 국기문란이다. 근데 왜 하필 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 간의 비공개로 합의한 군사기밀 아닌가?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하겠다. 자, 국방부는 안보실에 보고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팩트고 청와대는 국방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못 받았다. 배치 과정의 문제들을 뒤집어서 미중 간의 사드 압력 수단을 쓰려고 그런다. 이미 사드는 6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2기는 미리 공개리에 반입되었고 4개 추가 반입된 것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다 TV까지 나온 사실을 왜 충격이라고 말을 하는가? 대미 외교에서 중대한 어떤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까발려서 문제를 삼는 이유, 절차상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은 사드는 TPY-2 레이더와 그 다음에 사드 발사대 6개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발사대는 8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한 세트는 레이더와 68, 48을 해서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발사대가 6개다. 발사대당 68, 48, 8개의 미사일이다.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두 개는 지난번에 4월 초입니까? 아주 떠들썩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주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공개됐고 남은 4개도 지금 한국에 이렇게 와 있다 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마치 그걸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청와대는 집권 전에 유세를 할 때도 사드 문제가 핵심 이슈였고 TV토론의 핵심 이슈였고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사드에 대해서 청문회하자 국정조사하자 사드 관련해서 한민국 국방장관 등 김관진 등이 고발되어 있다 부터 더 나아가서 국회 비준을 하자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사드에 대해서 업무 보고도 이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무 보고에서 사드가 4개가 들어와 있다는 걸 정말로 몰랐느냐. 그걸 업무 보고를 설사 국방부가 기밀사항이라고 안 했다 하더라도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인수위격인 부분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청와대에는 개별적인 통로로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만약에 국방부가 안 했다면 청와대가 이 사실을 그러면 남은 4개는 언제 들어오냐 파악을 해서 알아야 되는 게 정확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서 청와대 보고 안 하고 비공개로 몰래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정권이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이 문제를 터뜨려서 이런 이슈를 전환시키고 다시 칼자루를 잡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냐 아니면 6월 말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날 건데 트럼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을 일종의 협상에 한마디로 미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과 잘 통하던 한국의 국방안보 관련 인사들을 우리가 숙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중국을 좀 빨아서 달래주려고 이러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사드가 꼴이 보기 싫어서 한국 땅에서 치아버리고 싶은 게 쏙셈이고 그래서 북한한테 점수 좀 달라고 이러는 거냐. 정권은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저 또한요. 사드가 다 들어와 있고 두기는 성주 기지에 이미 배치되어 있고 그 사진까지 드론이 찍어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4개는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레이더는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 배치되느냐 시간상의 문제인데 그 배치와 관련해서 하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종북 친북 단체들이 성주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 배치 과정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보완을 취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26일 날 YTN은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 동영상까지 사드 발사대 장비 동영상까지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월 발사대 2기가 이미 반입된 데 이어
내기가 반입된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난 26일에 보고도 했다. 이 26일은 4월 26일이 아니라 5월 26일입니다. 4월 26일 날 YTN TV에 사드 발사대가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고 5월 26일에 정의용 새로 임명된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의 후임에게 국방부가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를 안 했으면 정의용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사드 4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사드 발사드 4개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현재 있는 국방부 관료, 즉 장관이나 주요 인물들 또 국방부에 소속된 군의 주요 인물들은 다 조만간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데 앞장섰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좀 못마땅한 인물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만간에 다 집에 갔거나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고발되어서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 미련이 있고 이해관계를 있고 배설을 더 할 거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권력 공백기에도 이 문제를 사드를 차질 없이 이렇게 한국에 갖다 놓는데 소신껏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부역자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괘씸하게 권력 공백기에 너들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놓은 입장은 청문회 방향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이슈겠지만은 다른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이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개가 반입된 부분을 몰랐고 비밀리에 반입했고 청와대도 몰랐다면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 안보 관련 새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식 비공식 참모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를 거론을 하라고 시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시라면서 공개한 부분은요, 조사하라고 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요 현안을, 즉 한미 간의 비공개 합의 기밀 사항을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즉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기 추가 반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은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면서 사드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또 몇 개가 성주에 배치됐는지 반입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언론이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방침이지만은 미국이라는 상대국이 있고 미국과 한국 간의 특수한 관계, 즉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 규정 등에 의하면 미국이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물자 중에 최고 난이도가 사드일 거라고 보는데 이 사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이런 식으로 공개해버리고 망신을 주고 또 다른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보를 청와대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어버린 셈이 됩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성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전 정권하고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냐. 새 정부하고 합의해야 된다. 여기에 속셈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충격적이라고 격려했다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즉
인사청문회 사항이나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때 한국 측의 인지를 잡아서 트럼프하고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얄팍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대통령이 사드가 맡긴지도 몰랐단 말이냐. 뒤늦은 대통령의 진상파악 지시는 국회 지금 인사청문회 참사를 앞두고 국민 전향용이 아니냐. 국민의당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국방부는 26일 정의용한테 보고했다고. 보고 안 해도 이런저런 경위로 사드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은 100% 알았을 겁니다. 언론에 난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 안 했다. 말도 안 되고, 국방부가 안보실에 보고를 했는데도 청와대는 안보실장과 1, 2차장이 모두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이걸 던졌습니다. 뜬금없는 상황이고요. 자, 언론에도 다 들어왔다. 6기가 계속 보도가 이어졌고, 다만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이 무기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 전략적 모성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충격적이라 하면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성주 포대는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드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로 한 거지, 레이더의 유해성 부분을 가지고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규정으로 다니면 그 대상도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문제라면 아직 배치되지 않은 4개가 아니라 이미 배치된 2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는 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냐. 또 국회에서도 합의를 통해서 표결하지 않고 처리한다고 가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하냐. 북한이 그저께 미사일을 쐈는데 한국은 왜 어제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장비를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 또 시비를 거는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반정 카드로 이 부분을 들고 나왔고, 이걸 가지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용 자료로 엮어보려고 이랬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이 80~90% 지지율을 받으면서 잘 나간다 할 때는 언젠데, 그래 조금 막히니까 이제 이런 수를 둡니까? 자, 이거요, 지금 미국에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전 배치 전략 물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군 탱크나 장갑차가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걸 딱 겁니다. 자, 이거 뭐겠습니까? 미국이 너네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가 안 된다면 우리도 사드에 대해서 붙들어 놓겠다라는 그 심리가 청문회 막힌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한번 끌어보자고 지금 딴지 거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안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이 정권에 아마 어려운 일들이 무더기로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요. 어떻게 수수 중에서 최하수를 둬가지고 망하는 길로 벌써 가려고 이럽니까?